안녕하세요. 주식 빌드업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식을 배우고 익혀 나갈 때 기본기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유튜브인데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에다가 좀 기본적인 훈련들이 필요하다. 주식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럼 그 기본적인 훈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냐. 근데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댓글로 그냥 시장을 보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남겼는데, 사실 이게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본다면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떻게 하고 왜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천사들이 있죠. 이런 HTS나 MTS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변천사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다 떠나서 지금 시대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조지표나 무언가 쉽게 판단하고 매수하는 행위, 이게 되게 간편화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딱 매수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정말 생전 안 해본 사람들도 하기가 쉽죠, 환경상. 네. 제가 이야기하는 기본기 훈련이라는 거는 제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알서포트가 현재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해도 돼?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자리나 공존할 수 있거든요. 사야 될 이유와 사지 말아야 될 이유. 네, 단순히 말하면 이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가 흘러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도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벌써 이렇게 나뉘잖아요. 하지만 결국엔 같은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올라간다, 횡보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자리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이어져 오는 현상을 파악을 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 훈련은 기본적으로 현상에 대한 파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현상에 대한 파악을 하는 훈련을 해라, 이거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 문제인데. 네. 기본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알서포트의 지금 현재 딱 이 모습을 보고서, 오늘 캔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에요. 일봉이고요. 이 모습을 보고서 분봉을 그려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일봉을 보고 오늘의 분봉을 그려낼 수 있느냐? 네,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이 캔들 보고서 이거 못 그리는 사람들 실제로 시켜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캔들의 구성 원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전일 종가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냥 옆에다 분봉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시가 자체는 지금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갭을 떴죠. 갭을 뜬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갭을 뜬 상태에서 윗꼬리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시가보다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은 시가 갭을 띄우고 그 다음에 차라리 아랫꼬리 먼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차분히 눌려주는 형태에서 시가보다는 위에 있는 형태도 가능할 거고요. 네.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 여기서 굴곡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이런 식으로 변화는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떨어져서 올라갔다가 뭐 이런 것도 그려볼 수는 있겠죠, 그리려 그러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지만 대표적으로 심플한 모델은 이 두 가지 경우, 또는 여기서 또 다르게는 여기서 시작해서 횡보하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횡보하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몇 가지 기본 모양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분봉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거는 바로 떨어졌다 올라간 형태, 요거네요. 근데 이 떨어진 것도 사실상 훨씬 더, 그냥 진짜 막 급격하게. 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에서 보시면은 이 아랫꼬리 자체가 전일 종가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시가 자체는, 꼬리 자체는 항상 여기 이 정도가 전일 종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형태 너무 난잡한가요? 뭐 알아서 이해하시겠죠. 네. 네.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 왜곡은 될 수 있지만 기본 형태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게 이걸 보자마자 이해는 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뭐 캔들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이제 가야 되는 건데, 네. 저희 영상으로 따지면 그래도 좀 비슷하게 예전에 찍었던 게 캔들의 의미? 거기서 약간 캔들 느려뜨려서 분석하는 거 얘기 한번 한 적 있거든요. 네, 그 얘기의 연장입니다. 네, 그 영상 보시고 나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 사이에서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건 모양이잖아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걸려져 있는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치게 되면 여기선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12,000원, 13,000원 정도 보이겠네요. 네. 네. 이런 게 걸려주는 가격대 12,000원대가 시가 부근이니까 여기 요쪽 이 두 개의 포인트, 그리고 이거를 낀 변화 굴곡에서의 거래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정도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봉 봤었을 때 그게 확인이 되면 분봉에서 추가로 확인을 하는 거죠. 보게 되면은 12,000원대랑 13,000원대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쪽인데 이 사이에 이 초기 용집 거래량이네요. 이러한 것들이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캔들 구성에서 담백한 쭉쭉 뻗은 양봉이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조금 더 작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봉이 섞여주는 거래량이냐 등등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거래량 해석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점.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종목의 힘이 어느 정도이고 이 주가의 위치에 따른 상대적 남은 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가의 향방 어디로 흘러갈지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재료 소스 등등을 고려했었을 때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움직임을 체크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남은 힘만으로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가능하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상황에선. 네. 왜 적은데 왜 네 말이 맞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힌트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힘이 역대급으로 강한 힘이냐 최고가 자리에서 아니에요. 힘은 그전보다 약합니다. 분봉에서는 털어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언제든지 하락이나 횡보 박스, 또 다른 박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왜 주가가 최고가 자리인데 다시 특정 이것과 관련된 재료 이슈, 뉴스, 소식이 특정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를 올려준 거죠. 그 말은 그게 이어간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즉 재료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화 되어주면은 갈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으면은 가지 못할 확률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베팅할 때 상승에다 베팅을 하게 되면은 재료 뜨면 먹는 거고 재료 안 뜨면 못 먹는 거고, 이거 홀짝이죠. 그럼 지금 만약에 합리적으로 베팅을 한다면 어떻게 베팅을 할까라고 보게 되면은 당연히 합리적 베팅은 이 두 개를 잡아야죠. 이 두 개를 잡게 되면은 그러다 재료 뜨면 그냥 땡큐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래 거 두 개를 잡을 수 있도록 아래쪽 파동을 잡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 중에 기본.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볼 때 자리가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가격, 거래량, 캔들의 구성, 그 다음에 분봉의 상황, 여기서 추가해주면 좋은 거는 당연히 호가창까지 봐주면서 특정 움직임의 호가 물량까지 체크해주면서 힘의 척도를 파악해주면은 훨씬 더 좋고, 그런 다음에 플러스 이게 지금 힘의 원동력이 뭔데라고 했었을 때 힘의 원동력이 만약에 기업 본연의 가치 있잖아요. 본질적인 기업의 매출 행위, 기업의 그 비즈니스 행위, 그로 인한 주가의 상승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산업 섹터를 분석해주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이나 비즈니스 생리랑은 좀 별개예요. 그냥 영위하고 있는 어떤 사업부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어떤 소스랑 맞물려서 기대감을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관련 소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뉴스와 시장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 파트 보고서 자리가 이러니까 들어가면 되지, 이게 대표적으로 가격만 보고 매매할 경우, 또는 거래량 올랐으니까 매매, 이건 거래량만 보고 매매하는 경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봐야 된다고요. 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기본이에요. 다 보는, 입체적으로 자꾸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를 훈련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좋은 얘기 같으면서도 초보자분들이 나 훈련 좀 해볼까? 그래, 기본기 훈련을 하라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좌절할 법도 한 게, 네. 아니, 갑자기 다 보래. 어떻게 다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약간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직장인인데, 네. 그냥 평범한 사무직입니다.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막 호가창을 실시간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HTS를 실시간으로 떼어놓기도 어렵고, 그냥 퇴근하고 좀 보려고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시간 되면은 가끔씩 핸드폰으로 보던가 이렇게 볼 수야 있겠죠. 그냥 요런 정도 환경인데, 네. 기본기 훈련을 한다. 그럼 제가 집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런 종목들을 쭉 펼쳐놓고서, 네. 말씀하신 일봉을 보면서 분봉을 그려보고, 네. 그 분봉 모양을 보고, 네. 그냥 그런 것만 하면 되나요? 되게 너무 막연한데요?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라는 좀 구체적인 지침? 가이드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알서프트 같은 종목을 보시면 안 되죠. 이렇게 빠르고 신고가 종목의 테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그거를 수시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는 약간 호텔신라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주가 흐름도 그렇게 고점에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훈련을 해본다면, 기본기 훈련을 해본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요 일봉을 보고서 분봉을 그려보면 되는 건가요? 매일매일? 네. 한 달 동안 최소한 한 달 이상 자신이 다 그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질문하는 분들의 심리는 항상 똑같죠. 근데 그거 계속 한 달 동안 그린다고 뭐 달라질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거 말고 뭐 좀 더 괜찮은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거는 알겠는데 다른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미 말 속에 답이 나와 있는 게, 이거 뭔가 할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하기 싫어요. 또는 더 빨리 하고 싶은 거 원해요. 그렇게 어렵게 말고 그냥 대충 사서 수익 내는 거 원해요. 이 말하고 전부 다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혹은 뭐 그거 말한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첫 번째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해낸다는 게 어떤 의미를 있는 건지 현재 판단할 정도의 경험치나 실력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담백하게 이야기한 뭐 어떤 종목이라도 좋습니다. 하나 골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 달 동안의 흐름과 파동과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기서 일봉에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을 그려나가고, 거래량 변화나 여기서 이런 포인트에서 변화가 만들어졌고, 파동과 수급, 그러니까 수급이란 건 거래량이겠죠. 그리고 파동은 굴곡 같은 그런 느낌과, 그리고 캔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실제 어떻게 변화했었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직접 그려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하는 게 너무 막막하다라고 하게 되면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고서 랜덤으로 뽑고 여기서부터 한 달치를 그려보세요. 과거 차트네요. 네,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뽑고서 그냥 제가 돌렸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한 달치를 그려보세요. 이거 다 만드는데 뭐 한두 시간 만에 이거 그려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웬만한 수급과 파동 다 이해하는 사람일 거고. 이거 뒤에 한 달치를 맞춰보는 건가요?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려본다는 거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는 답안지는요, 제한이 없어요. 자신이 한 개만 제출해도 되고요, 100개를 제출해도 되고요,
1000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정답지는 무한대예요.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답지는. 그러면은 하나를 제출한 사람보다는 100개를 제출한 사람이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 안에 맞는 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훈련을 해보라고 하게 되면은 10개? 10개 정도 그려내면은 잘 그려냈다라고 보일 정도로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근데 이게 못하는 거라기보단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하기 싫은 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 그거 뭐 100개까지 해, 그냥 대충 몇 개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려워서 안 한다라기보다는 하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차트를 뭐 이거 색깔은 구분 없이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고, 또 뭐 그냥 뭐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고, 막 그림이야 뭐 아무렇게나 그릴 수 있는 건데 이걸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일본 캔들을 이렇게 네. 한 달치를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네네. 여기서 하나를 그리고 하나를 확인하고 분봉을 확인하고 그 다음 거를 그리고 확인하고 계속 확인과 그림을 이어나가는 거를 한 달치를 최소한 해본다라는 거죠. 아, 예전에 그 기간에 분봉까지 확인해 가면서 네. 그리면서 확인해 봐라. 이거를 해주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 종목이 변화하는 포인트에서 필요한 수급과 그리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파동의 범위와 그 다음에 파동이 발생했었을 때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파장을 가질 수 있으며 거기서 변수값이 존재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커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계산이 돼요. 어느 정도 계산된 범주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자기가 만나는 이성분이 있게 되면요.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시는 분이 될 수도 있는데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아니면 오래 만나면 오래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묘한 말투 변화, 미묘한 표정 변화를 통해서도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 우리 와이프는요. 자기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이 말투 한마디로 아, 난 죽었구나. 이거를 공감한다고 해요. 네. 그거 알아내라는 거예요. 자기야 잠깐 나 좀 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진짜로 고민이 있어서 부르는 것인지. 네, 맞아요. 똑같이 자기야 잠깐 나 좀 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싸 용돈 나오는구나 하면서 즐겁게 갈 수도 있고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들의 조합은 똑같습니다. 자기야 잠깐 나 좀 봐. 근데 미묘한 액센트와 그런 차이로 인해서 아, 난 죽었구나. 그 맥락도 있을 거고 상황 맥락도 있었을 네, 거고. 맞아요. 그 전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놓은 찝찝한 상황이었으면 그런 게 더 강하게 의심이 될 거고. 네. 처음 보고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야 잠깐 나 좀 봐. 이 단어라는 그 단편만 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배우자는 화를 낼 것이다. 아니면은 용돈을 줄 것이다.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어떻게 골라요? 전후 사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기업적 변화 요소, 뭐 여러 가지 요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입체적으로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종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 다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보면 조금 네. 더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막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 상황별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라는 얘기 같은데, 네. 이걸 지난 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제 들어보면은 지금부터 지켜보면서 그런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때로는 또 지금부터 막 하려고 하게 되면은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한 달 채우는 동안에 매일매일 답답하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 걸로 하다가 근데 실질적인 기본기 훈련은 지금부터 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그 기본의 기본 데이터 값은 꼭 네. 라이브로 채우지 않아도 방금 말했었던 것대로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다가 그 다음에 실제 행위는 또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라이브로 딱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은 또 다른 감정이 나와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 손은 막 나가고. 솔직히 이거를 사고 싶은 마음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들 훈련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당장 뭔가를 돈을 벌고 싶은 생각들이 다들 있으니까. 네,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기다리기 싫어지고 돈에 맞춰서 짜집기 해석을 하고 감정적 해석이 되고 이런 시행착오 경험들 무조건 다 있는데 그게 공존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알겠습니다. 저는 손을 묶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그렇게 보는 거는 성미에도 안 맞고, 솔직히 이거 볼라 그러면 하나하나 보는 거는 뭐 그냥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 20개를 그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한 10종목 정도를 추려서 그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보고 연습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분을 100%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90%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거는 그분이 10개, 20개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저 기다리기 싫어요. 이 말을 되게 합리적으로 포장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거를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분이 앞으로 좀 괜찮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최소한 기본기 훈련, 진짜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예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처음 시작해서 기본기 훈련이 필요해요 해서 기본기 훈련을 익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걸음마 너무 지겨우니까 걸음마 건너뛰고 연애 없이 한 10년 차 부부 된 정도로 전 잘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같은 건데 불가능해요. 연애한 동시에 10명하고 하면서 네. 내 와이프의 성향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혼나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10종목이 많으면 한 3종목? 5종목? 뭐 그런 게 있나요? 한 종목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종목까지는 뭐 충분히, 5개 이내에 대해서는 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능력 차이, 성향 차이, 시간 차이, 네네. 자신이 하루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 차이, 능력 차이, 성향 차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직장인이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한 종목만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그 안에서 매매를 섞어보고 기다릴 때와 매매할 때와 그걸 만들어 가볼 때 이런 것들을 겪어보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본기 훈련이요, 또 이렇게 쭉 나열해서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켜보면요, 여기서도 되게 많이 잘못되거든요. 근데 인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잘못되는데 이걸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해요. 잘못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요? 자신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해서 매수를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행동이 되게 빠르고 균형을 깨는 행동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기본기 훈련을 시켜보면. 근데 자기 스스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몰라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멍청해서, 아니면 뭐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경험이 적어서. 자,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좀 하다가 뭐 사실 이게 뭐 매일매일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니까 훈련이 할 수 있죠. 근데 하다가 중간에 이거 좀 알 것 같다 나. 이제 감 온다. 그리고 감이 왔는데 보니까 지금 왠지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감정적 선택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코치나 뭐 멘토나 아니면은 이런 좀 위에 선배들, 저 역시도 훈련할 때 그러니까 더 잘하고 최소한 이 정도 과정은 마스터하고 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방향을 잡아주죠. 혼자서 감정적 선택과 결정으로 이 늪으로 빠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객관화를 옆에서 시켜줍니다. 이거 완전히 프로 교육인데 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처럼 그냥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프로 교육에 준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이거 역시도 시작부는 동일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해요. 개인 투자자가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프로 교육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이거는 진짜 입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뒤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것만 할 줄 알아도 개인 매매하면서 수익 내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최소한의 이것도 안 하고 아니면 하다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네. 선무당이 되어서 나 이제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버리기 때문에 네. 기본 훈련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흔히 말하는 기법화된 정형화된 여러 가지 매매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문제가 그냥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리고 기법을 통한 매매들의 대다수의 단점으로 부각하는 거는 모든 종목에 적용이 안 되고 굉장히 조건부, 특수하게 그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게 기법인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그 조건부를 구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국에는 그 기법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법을 외워서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나중에 껴맞추기식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기법이란 게 네. 껴맞추기 전에 그 현상을 읽어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네. 이제 그거를 훈련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물어보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기본기의 훈련에 대한 것만 해도. 왜냐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30분 정도로 이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거 보시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걸요? 아 진짜 저거 해야 돼? 이거 너무 답답한데? 아, 진짜 저거 한다고 실력 늘는 거 맞아? 일단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은 얘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되게 확실하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훈련이 왜 필요해? 당연히 수익 내려고 필요합니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수익은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 경험은 이미 다른 분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독학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되게 피로하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같이 하면서 보면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 하면은 거의 나는 프로 될 거 아닌데 프로에 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이고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프로들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것만 할 줄 안다고 프로 생활 가능하냐?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기 위해서, 올바로 하기 위해서 정말 기본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시합을 뛰는 주식시장, 시합장은 누구랑 경기를 치룰까요? 이런 거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기본기 훈련 뭐 되게 재미없게 들리잖아요. 사실 기본기 말고 우린 필살기 이런 거를 배우고 싶으니까 대부분. 근데 기본이 없이 필살 뭐 이런 것도 없다. 이건 정말 망고불변의 진리고, 우리가 특정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려면 어쨌든 시간 투여를 해야 되고 반복을 하고 그게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습관화까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가 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훈련이란 게 어렵잖아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파고파파게 해야지라고 해서 그거를 매일 뭐 10개씩이라도 꾸준하게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기에 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봐야지, 훈련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걸 못 지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반복적인 것들을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춰 놓아야 되는데, 그 환경을 갖추는 데 있어서 나랑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요 안에 오시면 지금 몇백 명 되시는 그런 회원분들이 정말 비슷한 목표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극이 되고, 보는 것만으로도 벤치마킹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좀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욕망도 더 들고 습관화 되기에도 좋은 환경이 되니까 클럽도 그런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원희님이 여기서 알려준다, 뭐 저런 것들을 알려준다, 그런 거랑 별개로 같이 함으로써 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 원희님이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여기 밑에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링크로 저희가 하고 있는 카페 주소 걸어놨고 클럽 공지 걸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서 남기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들로, 그리고 개념, 설명, 실전 매매 여러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두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